안녕하십니까. 김대원의 팩트체크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장이 잠시 멎었던 그날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전례 없는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정치의 무풍지대 그리고 자유의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은 단지 법과 제도가 잠든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존엄과 주권이 위해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합니다. 이제 국민은 깨달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가오는 6월 3일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최초 행정과 정치를 함께 얘기하는 정행농객으로 나선 민선 7기 김종식 전 목포시장님과 함께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먼저 시장님께서는 이번 6.3 조기 대선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금년이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된 지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한 경우가 네 분이 계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네 번째 대통령입니다. 대단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에 정권 연장을 꾀하려다가 4.19 혁명으로 중도 하야를 했고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장기 집권을 하다가 측근들의 갈등으로 총살을 당했죠. 그 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무능과 또 부패로 촛불혁명을 맞이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내란을 꾀하다가 또 탄핵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현대 정치사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6.3 대통령 선거는 그동안에 좀 겪었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국가 권력기관의 개혁 등 국가사회의 대변혁을 통해서 정말로 이제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 땅에서 대통령 임기를 못 마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6.3 지방선 대통령 선거는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선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최근 그 본격적인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되면서 후보들 간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 개인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정치 환경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기초자치단체 장을 하다가 우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었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저도 기초자치단체장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장을 하다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지? 그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상당히 기억이 아마 새로울 것 같은데 이분은 자치단체장을 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못하는 새로운 어떤 상당히 좋은 정책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이재명 하면은 사이다 발언, 사이다 정책, 뭐 지역 화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 화폐, 청년 수당 뭐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탁월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신뢰감 내지는 좀 유명해졌죠. 뭐 이런 것이 하나 있고 우리가 대부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다시피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13살 때부터 소년공부로 출발해서 검정고시를 통해 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하고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흑수저의 성공 모델이었다고 볼까요?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또 아주 특이한 것은 한 자연인으로서 그렇게 많은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이 우리 아마 역사에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재판, 법원 출석 등등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 인간이 저런 걸 견뎌낼 수 있을까? 또 더구나 이것이 그냥 일반인들의 그 사법부의 수사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표적 수사, 정치 수사, 이리 수많은 이런 것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물론 재판 중에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문제된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청렴하다, 자기 관리를 잘했다, 뭐 이런 것을 증명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정권이 나서서 이 사람을 이 후보를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살아난다는 얘기는 반사적으로 그만큼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참 뭐 신뢰도라 그럴까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더욱 이렇게 좀 좋은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내란으로 인한 탄핵 과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저렇게 뻔뻔한가? 저렇게 책임을 남한테 떠넘기는 책임 회피? 이런 걸 보면서 또 국민의힘의 그 동조 세력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큰 실망을 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더 비근한 애를 최근에 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런 정권한테 저런 정당한테 대통령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사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유지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그 화제를 돌려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목포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혜택이 기대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목포 지역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민선 7기 목포 시정을 담당해 오면서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다른 것을 생략하고 우리 목포는 과거에 대한민국의 3대항 6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3대항이 아니라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세 번째 가는 항구로
전락했다 그럴까요? 우선 항구로서의 어떤 보면 부산, 인천, 그다음에 평택, 네. 군산,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광양항, 여수항들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목포 항구가 살아야 목포가 산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민선 7기 시절에 목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뭔가 해서 3대 전략산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신항의 해상 풍력산업을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죠. 허브항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신항 배후단지 2단계 10만 평 이상 조성 계획과 여기에 해상풍력 관련된 기자재 부품 생산 조립을 해서 바다로 싣고 나갈 전용항, 해상풍력 전용항 이것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켰죠. 그리고 이런 해상풍력 산업을 향후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 정확한 사업명은 해상풍력산업 융복합 플랫폼 사업이라고 315억짜리 사업을 우리 대양산단에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에너지 정책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주춤거리다가 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이런 것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친환경 선박의 메카, 그래서 친환경 선박을 위한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실증 이런 모든 기능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항에는 친환경 선박의 크루스타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막도 옆에 내항에는 요트 마리나항이 계획되어 있는데 조금 지지부진하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북항은 우리 잘 아는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목포 국제항입니다. 앞선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과거에 여기서 중국에 배를 띄우려고 몇 차례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하고 아직도 지금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앞선창 국제항을 요즘 소비 트렌드라 할 수 있는 우리 전자 상거래 물류항으로 허브항으로 시급히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들이 목포 미래를 떠받치는 대단히 중요한 기간 산업이고 목포가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산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동안에 국가계획 반영시키고 예산까지 일부가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아까 말한 좀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주춤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후보께서 관심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우리 목포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말로 수만 개의 일자리, 그다음에 대기업의 유치 이런 걸 통해서 목포 경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민주당 집권이 반드시 목포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전자 상거래 물류 허브항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항이 어떤 내용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 구매,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우리 상거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게 이제 더 많아진다고 보고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 목포하고 상해 또 연운하고 백길 띄우려다가 물류가 없어갖고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은 중국의 전자 물류의 소비재 생산량의
90%가 절강성 있는 상해 이남에 소위 말한 중국의 남방에서 생산하고 있고 지금 이 물류 이 거래는 상해에서 약 한 960km 떨어진 위해로 물동량이 옮겨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인천항이나 평택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목포는 상해에서 한 600km 남짓되는 최단거리죠. 네네. 그래서 유해로 가서 무려 한 900km 이상을 가가지고 하는 시간, 비용이 절감되는 거고 예. 지금 인천항이나 평택항은 이 전자 물류 때문에 포화 상태에 지금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수 있는 그 새로운 이제 항로가 목포하고 우리 이 상해나 네. 뭐 연운항 같은 이런 쪽에 지금 100km 뛰면은 카페를 다시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이 물류들이 바로 목포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 물류의 허브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우리 목포시에서 모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런 목포항이 다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전자 물류의 허브항이 되면은 참 좋겠다. 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한 남항 해상풍력산업 허브항 신항 네, 남항의 친환경 선박의 이 허브항 뭐 이렇게 해서 이 전자물류 허브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포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산업의 활기를 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좋겠고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항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요. 자, 그럼 다시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자, 시장님께서는 왜 이재명인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우리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거의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EU 당위성 같은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정말로 위기에 처해 빠져 있는 미중유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정말로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다양한 경험 있고 뛰어난 정책 개발 능력이 있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고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후보가 선택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후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저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걸로 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 때문에 투표를 못 하실 분이 있으려고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로 모든 국민 시민들이 하나로 돼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후보가 당선돼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김대원의 팩트체크에서는 김종식 전 목포시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 방안과 목포의 미래 발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대원의 팩트체크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에 용기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